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호건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사랑이라는 주제 들고 왔습니다. 어제가 12월 25일 성탄절이었잖아요. 네. 본래 성탄절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 오늘날에는 종교와 무관하게 가까운 사람끼리 감사와 축복의 선물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나누는 축제이기도 하죠. 그렇죠. 해서 연말 성탄 시절은 지구촌에서 사랑과 축복의 감정이 넘쳐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사랑을 갈망하고 또 사랑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정작 진정한 사랑이 뭔지 또 사랑하는 사람이 갖는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사상가나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사랑의 정의를 들어봐도 일관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사랑의 감정이라는 정의가 좀 다양하다는 뜻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중에 독일 철학자 에릭 프롬이 사랑에 대해 주장한 내용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의 종류를 미성숙한 사랑과 성숙한 사랑으로 구분해서 소개합니다. 프롬은 미성숙한 사랑의 대표적인 형태로 공서적 합일 상태를 예로 들었는데요. 공서적 합일이란 임신한 어머니와 태와의 관계처럼 함께 있지만 한쪽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프롬은 이처럼 일방적인 관계의 사랑을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봤을까요? 예, 그죠. 프롬이 이제 보통은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는 내리 사랑을 되게 높은 수준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롬은 사랑의 정의를 이런 일반적인 개념과는 좀 다르게 설정을 합니다. 그는 두 사람이 단지 긴밀하게 결합된 상태의 공서적 합의를 진정한 사랑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공서적 합일과 대조되는 성숙한 사랑은 통합성과 더불어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합일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랑은 인간으로 하여금 고립감과 분리감을 극복하게 하면서도 각자에게 자신의 특성을 허용하고 통합성을 유지시킨다. 사랑에서는 두 존재가 하나가 되면서도 둘로 남아있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프롬에 따르면 진정한 사랑이란 둘이 만나서 하나로 합쳐지는 게 아니라 각자의 개성과 독립성을 유지한 상태로 남아있으면서 함께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개성을 잃지 말고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사랑하라. 네, 그렇습니다. 또 프롬은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랑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랑의 경험 속에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유일한 해답이 있고 건전성이 있다. 또 프롬은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당사자가 보이는 태도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산적 사랑은 이 생산적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산적 사랑은 항상 몇 가지 태도를 함축하고 있다. 주의, 책임, 존중, 지식이라는 특정의 태도 등이다.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프롬이 진정한 사랑의 태도로서 첫 번째로 꼽은 것은 주의, attention입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는 다른 사람의 성장과 행복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단순한 방관자가 아닌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가령 엄마가 아기를 놓잖아요. 그러면 엄마의 시선은 온통 아기를 향해 있습니다. 남편도 잘 보질 않죠, 그죠? 그만큼 아기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본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프롬이 말한다는 주의는 사랑을 하게 되면 주의를 기울이는데 이때 주의는 단순히 본다는 의미를 넘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주의란 상대를 보는 거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성장과 행복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상태라야 제대로 보는 거죠. 예컨대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주의를 기울인다 하면 단지 부하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부하 직원의 성장과 행복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일만 시키고
부하 직원의 성장과 행복은 도외시해 버린다면 이는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아니고 부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겠죠. 주의 이렇게 살펴봤고 두 번째 태도 책임은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태도는 책임인데요. 프롬은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책임을 갖는다는 것은 그의 욕구,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욕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표현할 수 없거나 표현하지 않는 욕구에까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프롬에 따르면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려 합니다. 예. 만약 이때 그가 말하는 책임이란 상대방의 욕구에 반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욕구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가 입으로는 국민을 사랑한다, 국민을 위한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국민들의 목소리나 고통을 외면해 버린다면 이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말로만 책임하는 거죠. 이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거죠, 그죠?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행동으로 책임져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간혹 있긴 하더라고요, 그죠? 예. 프롬에게 사랑하는 태도로서 갖는 책임의 범위는 이런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가 말하는 책임은 상대방에 대한 욕구에 반응을 하는 건데요. 이때 상대방이 직접 표현한 욕구만이 아니라 표현할 수 없거나 무슨 이유 때문인지 표현하지 않은 욕구에까지 반응을 보여야 진정으로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연인이 데이트를 하는데 오늘따라 유달리 상대의 심기가 불편해 보여요. 말도 잘하지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어?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이나 실수를 한 거야? 솔직히 얘기해봐 라고 묻습니다. 이때 상대가 아니야, 아무런 문제 없어 라고 답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상대방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다한 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맞습니다. 그죠. 이제 프롬이 말하는 책임이라는 건 상대방이 표현을 했건 표현을 하지 않았건 간에 그런 표현하지 않은 욕구에까지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굳이 상대가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무엇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지 또 뭘 바라고 있는 건지를 알아차리고 그 욕구에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롬이 말하는 세 번째 사랑의 태도는 존중이에요. 프롬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존중한다는 것은 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나의 소원과 두려움으로 왜곡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프롬에 따르면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는데 이때 존중한다 하면 단순히 상대방에게 높임말을 쓰는 차원이 아닙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소원과 두려움으로 왜곡시키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주장은 설명이 조금 어려운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던 남편이 아내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소설가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평소 자기는 소설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면서 더 늦기 전에 그 꿈에 도전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남편의 선언에 대해서 아내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무르나 만한 질문 아닙니까? 화들짝 놀라겠죠. 그죠? 예. 제가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경제적인 걱정이 되어가지고 소설가가 되겠다는 남편을 보고 좀 이렇게 흔쾌히 승낙하지 못하는 상태에는 경제적 안정을 바라는 아내의 욕구가 지극히 당연하고 타당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소원과 두려움으로 상대방의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이건 존중의 태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라면 상대방의 꿈을 지지하거나 최소한 현실적인 문제와 꿈을 좀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제3의 대안을 함께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고차원의 숭고한 태도인데요. 우리 프롬의 얘기처럼 상대방의 성장과 행복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상대방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또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좀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 우리는 얼마나 상대방에게 주의,
책임, 존중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서로 확인해 보면 어떨까?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이제 반성과 성찰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사랑하고 있는 건지 서로 그저 항상 체크해 보는 게 서로 사랑하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태도 필요한 거죠. 네, 네. 예, 생활 속의 인문학 오늘도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